자, 첫 번째로 이제 객체지향 개념 6장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객체지향 언어가 무엇이며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클래스를 만든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라는 게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되고요. 자, 한번 이제 봅시다. 자,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OOP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맞나요? 들어보셨어요? OO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뭐의 약자일까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객체에서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해서 이제 OOP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OOP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죠? 자바하고 C++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그나마 지금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자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역사인데요. 뭐 역사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한 번씩 드렸기 때문에 뭐 쭉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과학적이나 군사적 모의 실험을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세계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부터 객체지향 이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군사적 모의 실험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이제 이 언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실질적으로 객체지향 언어가 등장한 게 이제 군사적 모의 실험 때문에 등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때는 뭐 소위 말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이제 군사적인 이제 목적 때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절차지향적 언어에 이어서 이제 좀 더 체계화된 객체지향 프로그램, 객체를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하고 해보자 뭐 이렇게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최초로 시뮬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시뮬러라는 건 저도 보지를 못했고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뮬러라는 게 제가 서적 같은 걸 읽어봤을 때 시뮬러가 객체지향 언어의 근간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객체의 속성이다, 기능이다 이런 것들이 애초에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때만 해도 하드웨어 성능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죠? 맞나요? 하드웨어 성능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뮬러가 나오긴 했지만 빛을 발하지 못했죠. 빛을 발하지 못했고, 이 시뮬러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C++이나 스몰톡 같은 게 이제 80년대 돼서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1980년대 70년대에 C 언어가 개발이 됐는데, 이때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한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객체지향 방식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C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겨우 재작년부터 이제 현업에서는 뭐 이제 C 언어는 이제 시스템 쪽으로, 인베디드 쪽으로 많이 빠지는 현상이 생겨났고, 이제 그때까지도 우리는 쓰고 있었고 아직도 쓰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C 언어가 그래도 많은 언어에 기반이 된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대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가 기초가 되면 이제 객체지향의 또 이제 선두주자가 되는, 이제 아직 근데 왜 C++도 C++이지만 C++보다 자바를 가르치는 학교가 훨씬 더 많아요. C++를 가르친다는 자체만 해도 아직까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좀 사고방식이 조금은 아직 구태의연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C++이나 스몰톡과 같은 보다 발전된 객체 지향 언어가 탄생이 됐는데 이것들의 근간이 전부 다 시뮬라에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95년, 4년 이때 이제 선으로부터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자바라는 언어가 탄생이 되고 객체 지향 언어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류가 이제 되어 버렸죠.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언어들이 상당히 많죠. 뭐 자바스크립트부터 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자바 개념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아시게 되면 다른 언어를 또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수월해진다. 그런 말씀을 누차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이거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만 마스터만 해놓으면, 잘 해놓으면 다른 언어는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쭉 흘러왔고요. 이제 특징을 우리가 사용도 안 해보고 무슨 벌써부터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느냐라고 할 수도 있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그냥 읽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맞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서 계속 이러한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코드를 보여주고 같이 실습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되는데, 자,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몇 가지 규칙만 추가한 것 뿐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따로 등장이 되면서부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도처럼 이제 틀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러한 규칙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대다수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10가지 배웠으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좀 더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라고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은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즉슨 뭐예요? 설계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붕어빵 찍어내는 거. 그죠? 예. 우리가 설계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성은 엄청나게 높죠.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배우시게 될 뭐 상속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가보시면 그냥 계속 재활용을 합니다.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계속 이용을 해서 찍어내든가 아니면 이거를 상속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개념들 그대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쭉쭉쭉 이렇게 클래스가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아울러 코드의 관리가 쉬워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그때 잠깐 애브스트랙트 그 뭐 때문에 애브스트랙트를 설명을 했더라 내가. 아무튼 애브스트랙트가 추상적인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맞죠? 그때 한번 살짝 제가 그래도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그거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추상 클래스라고 기억하시죠? 그래. 캘린더 설명하면서 얘기했구나. 캘린더 클래스 뜯어봤을 때 앞에 애브스트랙트가 붙어 있었다. 그죠? 거기에는 추상 메서드가 최소 1개 이상 포함이 되고 있으면 추상 클래스라고 했는데 그래 예를 들면서 제가 플레이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뭐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오디오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3개의 클래스에는 각각 플레이라는 메서드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코드를 조상으로 이렇게 몰아버리고 이렇게 상속받게 만들어서 제각기 입맛에 맞게끔 구현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널리 흩어져 있는 이러한 플레이어들, 뭐 mp3 플레이어나 이런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뭐 곰 플레이어도 있고 뭐 다운 플레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들어가서 플레이라는 메서드를 선볼 필요가 없죠. 왜? 얘 거 하나만 건드려주면 되잖아. 맞나요? 얘 거 하나만 건드려주면 밑에 거는 다 상속받잖아. 맞죠? 예, 그래서 코드의 관리가 쉬워졌다라는 것은 위에 대가리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조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래도 코드의 관리가 쉬워졌다는 거고, 이제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그거를 좀 더 현실화 시킨 게 바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인터페이스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뭐 어차피 그건 뒷부분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뢰성이 높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신뢰성이 높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한다. 신뢰성이 높다. 그러면 얘는 잘 안 뚫린다는 뜻이겠죠? 보안적인 측면이 강하겠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중에서 우리 봤던 게 퍼블릭 봤다. 그죠? 공공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요. 그리고 디폴트도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빗가 접근 제어자가 가장 낮은 범위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 프라이빗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밖에 접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이렇게 객체가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 접근을 손쉽게 허용을 하지 않겠죠. 멤버 변수들. 맞나요? 예. 이 그림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뭐 여튼 이런 형태로,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고, 보안에 솔직히 좀 괜찮습니다. 자바가. 자, 뭐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봤고, 앞으로 계속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그렇게 애들도 다 이해를 해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정의랬어요. 클래스의 정의는 클래스란 객체를 정의해 놓은 것이다. 클래스의 용도,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설계도의 정의, 설계도란 제품을 설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계도의 용도, 설계도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맞죠? 예.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붕어빵 틀의 정의. 붕어빵 틀이란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붕어빵 틀의 용도. 붕어빵 틀이란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객체의 정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 사물 또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개념은 조금 좀 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객체의 용도, 객체의 속성과 기능에 따라 다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체라는 거는 설계도에 붕어빵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붕어빵을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객체라고 하고, 붕어빵은 실제로 존재하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 또한 TV 존재하죠.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 그죠? 예. 객체의 용도. 자, TV에는 모니터나 TV, 뭐 에어컨 이런 것들 전부 다 색깔이 있고 길이가 있고 등등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또한 각기 하는 기능들이 다 있죠. 맞나요? 이게 바로 객체의 용도가 되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제 클래스를 잘 설계해 두면 객체는 그대로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클래스는 제품 설계도나 TV 설계도, 붕어빵 기계에 해당이 된다면 얘네들은 각각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산물들, 생산품들을 이제 우리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객체는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클래스를 많이 만들 텐데 클래스에서 설계된 정의된 내용대로 메모리에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는 이 메모리라고 하면 어떤 메모리를 영역을 의미할까요? 어딜까요? 누가 또 메서드라 하노? 힙이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붕어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유연산자가 들어가야 되죠. 물론 앞으로 우리가 유연산자를 쓰지 않고 캘린더처럼 땡겨오는 클래스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클래스들은 유로 인하여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수없이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객체와 인스턴스의 차이점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객체는 인스턴스와 아주 유사한 말입니다. 아주 유사한 말이고요.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이 단어를 혹자들은 똑같이 보는 혹자들도 있고요. 이거를 또 굳이 따져봐서 어떤 놈이 객체고 어떤 놈이 인스턴스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혼돈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객체가 인스턴스와 같거나 혹은 객체가 조금은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이건 제품이다, 그죠? 맞나요? 네. 굉장히 제품군들은 많죠. 맞나요? 네. 근데 제품군 안에는 TV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 얘가 넓죠? 맞죠? 그러면 얘가 넓은데 이렇게 TV 오디오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화를 시켜준다, 얘네들은. 그죠? TV면 TV, 또 오디오면 오디오. 맞죠? 근데 또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TV 안에도 뭐 그냥 브라운관 TV도 있고 LCD TV도 있고, 그렇죠? 뭐 LED TV, 또 뭐 OLED도 있고 많죠, 그죠? 오디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는 애들이 객체라는 개념을 원래 갖는 게 통상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프로덕트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든 똑같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한번 봅니다. 객체는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한번 예시가 있는데요. 한번 보면 책상은 인스턴스다. 책상은 책상 클래스의 객체다. 어떤 말이 더 여기서 어울려요?
네? 네? 어떤 말이 더 어울려요? 책상은 책상 클래스의 객체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책상은 인스턴스다 보다는 책상은 책상 클래스의 객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울러 책상은 객체다. 책상은 책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장난인데 굳이 보자면 책상은 객체가 맞죠. 책상 하나만 바라봤을 때는 맞죠. 그럼 객체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객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메모리에 우리가 할당하는 걸 아까 전에도 객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객체의 종류에도 자 메모리에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죠. 맞나요? 그걸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A 객체, B 객체, C 객체 이렇게 해도 돼요. 하는데 이제 얘기할 때는 이거는 뭐고 A 인스턴스, B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해요. 또 그러니까 사람을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둘 다 그냥 똑같은 말이다. 근데 인스턴스화라는 거는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 그래서 인스턴스나 객체나 결과론적으로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범위적인 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객체가 인스턴스보다는 조금 아주 다소 조금만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를 굳이 구태여 여러분들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 이게 바로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저도 설명을 하다가 객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다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객체나 인스턴스나 둘 다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연산자나 뭐 메서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이게 꼭 객체고 이게 꼭 인스턴스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객체,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었죠. 몇 번 드렸죠. 그래서 객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속성과 그리고 무엇을 행위를 하게 되는 뭡니까? 기능, 펑션, 그죠? 메서드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속성과 기능을 나타내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 한번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속성은 뭘로? 변수로. 메서드는 기능은 메서드로. 메서드가 곧 함수죠. 그죠? 함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뭔지 안다. 그죠? 이제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얘네들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클래스의 멤버가 되는 거죠. 맞나요? 멤버예요. 클래스의 멤버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얘를 변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자 따라합니다.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 이렇게 돼버리면
이 클래스의 멤버의 변수로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자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능은 이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로 나타내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대충 보니까 요 내용이 지금 TV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속성이랑 기능으로 분류를 해놓는 분류표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클래스를 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그 제품군을 유심히 살펴보시잖아요. 그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속성이 뭔지, 기능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속성은 크기나 길이나 높이나 색상, 볼륨이나 채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그죠? 맞잖아요. 예. 볼륨이나 채널도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멤버 변수로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켜기, 끄기, 볼륨 높이기, 낮추기, 채널 높이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펑션,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 버튼을 누르면 TV가 켜져야 될 것이며 볼륨을 올렸을 때 볼륨이 올라가야 될 것이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능들은 멤버 메서드로 정의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멤버 변수로 속성은 이렇게 스트링 컬러 해서 색깔, 블린, 파워, 전원 상태, 인트 채널 뭐 더 넣을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그죠? 뭐 인트 위드스, 인트 하이츠도 넣을 수가 있고 인트 인치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인트 볼륨도 넣을 수 있을 거고.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능은 이렇게 메서드로 void power 이렇게 구현부가 있고 리턴 타입은 없다. 그죠? 됐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채널업은 채널을 올리면 되고 채널 다운은 채널을 낮추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이해 안 갑니까? 예? 해봐야 되지 뭐. 맞죠? 예. 이렇게 이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비로소 여기에다가 TV는 new T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TV라는 참조 변수는 어디에? 그쵸? 스택에 4바이트만큼 잡혀요.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TV의 인스턴스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스트링 타입 하나 그리고 블린 타입 하나 그리고 채널 타입 하나 그리고 여기에 메서드 3개 요렇게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힙에 할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TV에 요 TV라는 참조 변수 있죠. 얘가 주소를 알고 있다. 그죠?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컬러를 바꾸고 싶다든지 파워를 끄고 싶다든지 등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TV. 파워 메서드를 이렇게 외치면 파워가 켜졌다 꺼졌다. 됐나요? 또한 TV.채널 이거를 채널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new라는 연산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멤버 변수들은 기본값 우리 배웠다. 그죠? 기본값 참조 변수의 기본값은 널이죠. 그럼 널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분리는 기본값
펄스죠. 펄스가 들어가 있고 채널은 인트잖아. 넘 0이죠. 맞나요? 이런 형태로 여기에 뉴 연산자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메서드들을 보시게 되면 이 메서드들은 전부 여기에 있는 컬러, 파워, 채널 이 멤버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놨죠. 맞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뭐 인스턴스의 생성과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자, 인스턴스의 생성과 사용 쭉 한번 보세요. 코드만 보죠. 코드만 바라봤을 때, 자, 이거는 이렇게만 첫 번째 인스트럭션만 실행을 했을 때, 얘는 메모리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스택에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 뭐 파워 t. 채널업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왜? tb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용 못하는 거잖아. 비로소 이렇게 되었을 때 혹은 이렇게 되었을 때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은 스택이 되고 이 부분은 힙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한 후에 이제 객체의 주소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주소를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멤버 변수나 혹은 멤버 메서드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점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조 변수는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리모컨 있으면 여러분들 다 기능할 수 있잖아. 맞나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자, 보죠. 스택에 하나 선언했다. 그죠? 붕어빵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t. 채널을 7로 바꿨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널이 0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거는 다 누구 때문에? U 때문에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 배열을 통해서 배웠다. 그죠? 채널을 7로 바꿨으면 이 0에서 어떻게 돼? 7로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 채널 다운을 외쳤다. 그죠? 채널 다운의 구현부를 가보니까 여기에 있네. 그죠? 채널 마이너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고 나면 얼마가 돼? 6이 되네. 맞나요? 그리고 이거 찍었을 때 얼마 찍혀요? 6이 찍히죠? 됐나요? 예. 그 다음 이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자, 붕어빵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2개 만들었다. 주소는 둘 다 틀리다. 그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T2에다가 T1의 주소값을 넣고 있다. 그죠? 그러면 T1하고 T2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겠네. 우리 해봤다. 그죠? 배열에서. 그러면 T2가 원래 참조하던 이 인스턴스, 객체는 어떻게 돼? 쓰레기 되겠네. 이 쓰레기 됐네. 참조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누가 가지고 간다? 여기 있네. 그죠?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날아간다. 그러면 T1에서 T1으로 채널 1에다가 7을 바꿔줬네요. 그죠? 이렇게 하든 T2로 채널 T를 하든 상관은 있나요? 없습니다. 없잖아. 둘도 주소를 아니까요. 100번지죠. 예. 그리고 나서 T1, T2 채널 찍어봤어. 각각 얼마? 7.
맞나요? 예. 됐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값만 지닐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죠? 맞나요? 하나의 인스턴스를 두 개의 참자 변수가 똑같이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있고 있다는 거는 뭐 문제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우측과 같은 경우는 됩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맞나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미 했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그죠? 뭔데요, 이게? 데이터의 저장 개념의 발전 과정. 제가 목이 쉬도록 설명한 적 있죠? 변수에서 배열로, 배열에서 구조체로, 구조체에서 클래스로. 맞나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 다 아시니까 이제. 자, 그 다음. 자, 클래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사용자 정의 타입입니다. User Defined Type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바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창출하려고. 맞나요? 그래서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가 있다. 서로 관련된 값을 묶어서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를 한다. 자, 이거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뒤에 내용 하나만 보면 여러분 요게 마지막 장인데 요거만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예전에 시분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죠? 시분초 요렇게 인트 배열로 나타내도 됩니다. 맞죠? 네, 열어가지고 hour는 hour대로, minute은 minute대로, second은 second대로 해서 우리가 뉴 연산자를 위해서 세 개의 방식, 이거 스택이 될 거고 이거 힙이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안다. 그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10시, 2시, 4시, 여기에는 10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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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분, 10초, 10분, 10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세 개의 배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시각을 나타내주고 싶어. 그럼 뭔가 좀 복잡하다, 그죠? 하나하나 다 찍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때요? 시간들만 쫙 저장. 이거는 분만 쫙 저장. 이거는 초만 쫙 저장을 했다. 그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을, 시간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한다면야 뭐 시간적인 의미를 지닐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만 놔두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문제가 있죠. 시간은 시간대로, 분은 분대로, 초는 초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야 몇 시냐 이러면 예 4시입니다. 몇 분이냐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그러면 4시 12분 뭐 몇 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비로소 시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클래스 타입. 자,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건 무슨 변수? 멤버 변수. 그죠? 타임에는 시, 분, 초가 하나로 있어야지. 맞나요? 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클래스 배열, 객체 배열이다. 그죠? 이거는 2차원 배열과 동일하다라고 했다. 그죠? 맞나요? 그러고 나서 new time 3 했어요. 3개.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스택, 이거는 힙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요까지만 딱 실행을 했다면 이건 널이 다 들어가 있겠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밑에 세 개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태치하고 있다. 그죠? 예, 갖다 붙이고 있어. 하나씩. 그런데 갖다 붙이는데 new time 했어. new time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세 개의 총 12바이트의 값이 할당이 되겠다. 그죠? 할당이 되면서 int 값이니까 뭡니까? 000으로 초기화가 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분초로 나타낼 수 있잖아. 이거는. 맞나요? 왜? 시, 분, 초잖아. 맞나요? 근데 여기에 토탈에서 36바이트라고 9개의 동일한 바이트 수가 이렇게 힙에 다 할당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의미가 완전 틀리죠. 이거는 시는 시대로, 분은 분대로, 초는 초대로. 이거는 근데 시분초가 한 공간에 모여 있다. 그죠? 맞습니까? 맞나요? 예.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여기까지 하죠. 예. 그래서 1장을 이론적인 강의는 끝냈고요. 요거를 이제 실습을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